저는 오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을 고백하려 합니다. 60세에 처음 SNS를 시작했고 그 선택이 제 삶을 가장 깊게 찢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얼굴과 제 글이 제 허락 없이 퍼졌고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한은주예요. 올해 60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남편 영호 씨는 교사로 37년을 근무하다 작년에 은퇴했죠. 딸 미정이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고요. 저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져요. 그럼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죠. 남편 아침상을 차려놓고 신문을 가지런히 놓고 남편이 TV를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만 살다 가는 건가? 어느 날부터 저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남편은 고개도 안 돌리고 답하곤 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뭐라도 해볼까 해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한다던데. 남편은 그때도 TV에서 눈을 떼지 않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그 나이에 뭘 해. 맞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점점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딸한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뚝 끊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던 미정은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지연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죠. 은주야, 요즘은 다 SNS로 이야기해. 사진 올리고 글 올리면 사람들이 답을 해줘. 너도 같이 해보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지연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냐? 너무 어려워. 아니야. 나도 하는데 뭐. 내가 가르쳐 줄게. 내일 내 집으로 갈게. 지연이는 고집이세요. 한번 하겠다고 하면 꼭 해내는 성격이죠. 다음 날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제 손을 잡고 휴대폰을 켜더니 앱을 열고 제 이름을 적고 첫 사진을 올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뭐든 찍어서 올리면 돼. 꽃도 좋고 밥도 좋고. 첫 사진은 제가 키운 작은 남분이었어요. 베란다에서 조심스럽게 키우던 녀석이었죠. 몇 분 뒤 화면에 작은 하트가 떴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가 나를 봐준다는 느낌. 저는 그 작은 불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사진을 봐주는구나. 신기하다. 다음 날 저는 점심국에 김이 피어오르는 사진을 올렸어요. 짧은 글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뜻밖에도 댓글이 달렸어요. 은주님 글이 참 다정하네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하다는 말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떠올렸어요. 누군가 저를 따뜻하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던가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길게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은퇴한 남편과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것,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것, 그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한다는 것. 소소한 불만과 웃긴 이야기를 섞었고 마지막엔 남편과 함께 걷는 동네 산책길을 적었어요.
글은 생각보다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너무 공감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팔로워가 늘었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여보, 휴대폰 좀 내려놔. 눈 나빠진다. 저는 미소로 넘겼습니다. 이제 제겐 제 세상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메시지가 왔어요. 박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님. 인생이야기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주님 글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말투는 공손했고 제 글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도움이 된다니 감사하네요.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말했더니 축하라며 케이크까지 사왔어요. 야, 너 이제 별 될지도 몰라. 팔로워 엄청 늘어나겠다. 아이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 들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가운데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후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너 지금 뉴스 봤니? 내 사진이 돌아다녀. 뭐, 무슨 소리야? 지금 바로 검색해봐. 은주야, 이거 큰일 났어. 저는 급히 손을 닫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브라우저를 열고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예순의 눈물 고백.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크게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올렸던 사진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잘려 있었어요. 마치 초라하고 불쌍한 아내처럼 보이게끔요. 글도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제 글 중 일부만 따와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없는데.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이런 여자들 관심 받고 싶은 거지. 왜 사냐? 누가 늙은이 얘길 믿어. 요즘 노인네들 진짜. 남편 불쌍하다. 집에서 얼마나 시달렸을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외롭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조롱의 대상이 된 걸까?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이런 거 왜 올려? 남편 휴대폰 화면에도 그 글이 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람들 다 보잖아. 창피해 죽겠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어? 저는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런 글 안 썼어요. 누가 내 글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애초에 그런 글을 써? SNS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더니 몇 시간 뒤 짧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런 거 그만해.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 창피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고 제 심장은 저를 비난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허락했니? 왜 기대했니? 바보 같은 나. 저는 박선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번호가 메시지에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자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박선아 씨죠? 저 아는 주예요. 제 글 지금 당장 내리세요. 제 사진 허락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선아는 웃는 듯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은주님, 이미 퍼진 글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그건 내 인생이에요. 내 얼굴과 내 이야기를 당신이 함부로 손댄 거잖아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선아는 태어냈어요. 은주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 받았어요. 좋은 일이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치고 싶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한 거구나. 내 아픔으로 돈을 번 거야. 밤이 깊어지자 알림은 더 심해졌고 욕설과 조롱도 늘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은 시어머니 뻔하지. 이런 할망구들이 문제야. 저는 화면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벽에 부딪혔고 저는 어둠을 끌어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내 목소리는 나에게도 들리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은주의 진짜 이야기로 정했어요. 사진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주방 창문으로 정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하자. 저는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의 한은주입니다. 제 글과 사진이 허락 없이 퍼졌고 내용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았고 그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다만 잊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공감이 제 허락보다 먼저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을 모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잠시 후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사진이 허락 없이 쓰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댓글도 왔습니다. 제 어머니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 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화면을 적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지연이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SNS 하라고 부추긴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너 탓 아니야. 우리 모두 몰랐던 거야. 세상이 바뀌었고 그 바뀐 세상이 사람을 함부로 쓰기도 한다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야.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은주야, 나 내 편이야. 끝까지 함께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구체적인 과정과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내 글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전달됐고 어떤 제목으로 바뀌었고 어떤 채널에서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제가 삭제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까지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말했어요. 저는 겁이 나요. 하지만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구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댓글은 더 많아졌고 몇몇 변호사분들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박선아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자 선아는 변함없는 톤으로 말했어요. 또 뭘 원하시나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록과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콘텐츠로 수익을 얻었다는 흔적도 모았고요. 곧 공론화하겠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합의하시죠. 얼마 원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제 합의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작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도 해야 해. 저녁이 되자 여러 채널이 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비웃던 목소리의 일부는 사라졌어요. 피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댓글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캡처가 이어졌고 저는 밤새 정리했어요. 다음날 박선아의 커뮤니티에는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일부 콘텐츠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커뮤니티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했어. 내가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접고 저와 마주 앉았어요. 갑자기 표정이 서툴렀습니다. 우리 같이 산책이나 할까? 날씨도 좋은데? 저는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먼저 산책을 제안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짧게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멀리 달렸어요.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따뜻한 호빵을 하나씩 샀습니다. 종이봉지의 뜨거움이 손바닥을 데웠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SNS는 무서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 자신이었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고 그 말은 약한 목소리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내 이야기와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시니어 몇 분과 젊은 엄마 한 분이 오셨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눴고 우리는 휴대폰을 열어 권한과 설정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계정 보호하기, 사진의 위치를 남기지 않기, 단체 채팅에서 내 프로필 노출 범위 줄이기. 작은 수업을 마치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사진이 허락 없이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밤새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덜 무섭네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구나.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의 하늘, 오래된 골목, 오래된 나무, 그리고 내 발 그림자. 집에 도착해 사진을 올리며 짧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제 세상이 나를 함부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한참 후 딸 미정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 미안했어. 엄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빠서 모른 척했어. 주말에 갈게. 김치찌개 해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주말에 보자. 내가 좋아하던 두부 많이 넣어줄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다시 시끄러워지겠네? 저는 대답했어요. 시끄러운 집이 좋지. 조용한 집은 슬프고 매정해. 저는 식탁 위에 수첩을 펼쳤어요. 내일 모임 일정, 다음 영상의 주제, 피해자 인터뷰 방법, 법률 상담 연결. 메모를 적다 보니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악플은 여전히 달립니다. 넌 관심 종자야. 늙어서 왜 이러냐? 하지만 이제 저는 휘청이지 않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 곁에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고 저 스스로도 저를 붙잡아주기 때문이에요.
남편 영호 씨는 밤이면 제 영상의 오타를 찾아줍니다. 여보, 여기 쉼표가 2개야. 딸 미정이는 썸네일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엄마는 카메라 켤 때 밑에서 비추지 말고 위에서 약간 비껴 찍어야 예뻐 보여. 저는 그 말에 웃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말려요.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나로 존재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사람을 이용하려 들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킬 겁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나를 잃지 않기로 했어요. 박선아의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흔적 일부는 기록으로 남았고 그 기록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돕겠지요. 그게 제가 원한 권선징악이에요. 벌을 주려고 달려든 게 아니에요. 다만 다음 사람에게 칼이 다시 꽂히지 않게 막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화면 속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라 하지 않아도 되는 허락을 억지로 내주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글을 씁니다. 작은 남분 옆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내일의 영상을 생각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따뜻해요. 제가 두려움에 침묵했다면 몰랐을 온기입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해볼 만하다.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루를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만약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았다면 주변의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지켜주고 일으켜 주세요. 그 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충분합니다. 제 이름은 한은주. 저는 예순에 처음 SNS를 시작했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